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4월 국산차 판매 순위 공개됐습니다. 4월에는 아이오닉 6가 망했다 이런 얘기 있고요. 쉐보레 트랙스 엄청나게 팔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쌍용 토레스 판매량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것도 궁금하겠지만 1등은 어떤 차인지 이게 궁금하시겠죠? 1등 기아 소렌토일까? 현대 그랜저일까? 아니면 신형 아반떼일까? 쉐보레 트랙스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니까 쉐보레 트랙스가 1등을 했을까? 그리고 현대가 너무 많이 팔려서 세계 1위에 올라설 거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 국내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기사들이 주룩주룩 나오죠. 세계에서 현대차 판매 엄청 늘었다, 사상 최고 판매를 기록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폭스바겐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판매 1위, 한 증권사에서 이런 분석을 했고요. 거의 모든 언론이 다 받아 쓴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요, 좀 더 보죠. 리포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리포트냐면요, 우리가 갑자기 판매가 늘어서가 아니라 폭스바겐하고 도요타 갑자기 폭락할 것이다. 왜 폭락하냐면 중국 자동차가 너무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주로 중국차가 팔리게 될 거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목숨 걸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 도요타 다 판매량이 폭락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차가 그렇게까지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폭스바겐, 도요타는 완전히 발라버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삼성증권 그렇게 안 받는데 지금 중국을 너무 높게 평가하시네. 중국에서 돈 받은 겁니까? 아니겠죠. 객관적으로 봤더니 폭스바겐이 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리포트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어쨌든 그렇게까지 위태롭게까지 느껴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리포트는 이어집니다. 중국의 다른 브랜드들은 다 폭망한다. 그런데 현대는 망하지 않는다. 왜? 이미 망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진짜 이런 내용이 리포트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불이 나서 아빠하고 아들이 이렇게 불 구경하다가 아빠가 야, 우리는 불날 집이 없으니까 참 좋지 이랬다는 거.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현대는 이미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잖아. 현대가 중국에 얼마나 투자를 했어요? 현대가 지금 베이징에 공장이 4개 있습니다. 추가 공장이 하나 더 있어서 지금 5개 공장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팔았고 하나는 지금 팔려고 하고 있는데 안 팔리고 있죠. 중국에 얼마나 올인한 거냐? 우리나라는 현대차 공장이 2개 있습니다. 그나마 울산 공장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안에 여러 개 있다 치지만 어쨌든 현대는 중국에 꽤 올인한 거죠. 지금 현대가 중국에 장사 못하는 거, 공장 못 돌리는 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 시장을 넘는 세계 최대 시장인데 연간 2천만 대가 판매되는 시장인데 이거 그냥 제껴요? 아니, 중국 시장을 제치고도 900만 대를 넘게 팔 수 있다고요? 그게 되나? 그래서 중국 없어도 1등 된다고? 중국 자동차 회사는 노나? 이 리포트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중국에서 폭스바겐, 도요타, 현대 이런 회사들이 중국 자동차한테 진다는 거예요. 그걸 밑바탕에 깔고서 가는 건데, 그러면 이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하고 안 붙나? 동남아 가면은 갑자기 중국차한테 이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지면 동남아가도 지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겨?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인도는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인도 사람들은 중국차를 안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도 사람이 중국하고 사이 안 좋으면 중국차가 안 팔리나? 위기에 강한 현대차 이런 얘기도 써 있는데 무슨 용비어천과 비슷한 느낌도 들고 이제 죄송합니다. 좀만 더 보죠. 좀만 더 보면 지금 700만 대 수준인데 이게 갑자기 927만 대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만 대를 더 판다는 건데 이게 200만 대를 갑자기 어디서 팔아? 말이 200만 대지. 아니, 그렇게 쉽게 하는 거였으면 진작에 했죠. 이 내용은 뭐냐? 지금 미국에 공장 세우니까 그게 조금 더 팔릴 거고, 그리고 주로 인도에다 많이 팔겠다는 겁니다. 인도에다 100만 대를 더 판다는 얘기인데, 인도 GDP 그래프를 또 그려줬어요. 지금 인도가 중국을 뚫고 올라가는 그래프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잘 보면 인도는 오른쪽을 봐야 되고 중국은 왼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2200불대고 중국은 12000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월하는 걸로 그려놨어. 5배 차이 나면 5배 차이 나는 걸로 그려줘야지. 희한하네. 이렇게 그려도 됩니까? 이것도 이상해요. 인도에서 현대가 얼마나 팔 것이냐 요 그래프도 있는데 지금 계속 옆으로 이렇게 기다가 갑자기 여기서 쫙 올라갑니다. 야, 이게 쫙 올라가네. 괜찮네 싶은데 이게 잘 보면 이스티메이트라고 E자 여기 써있죠. 이게 한 해만 이스티메이트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막대 그래프 3개가 다 이스티메이트야. 추정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지나치게 희망회로우시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공장 짓지 누가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이걸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렇게 그린 리포트를 보고서 기사를 써?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르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 될 것 같아.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전망이 그렇게 썩 밝지는 않아요. 날씨를 한번 봅시다. 39도, 41도, 43도 이 정도면 간당간당하게 죽기 바로 직전 이 정도의 온도죠. 물론 인도가 5월이 원래 더워요. 인도는 우기가 오기
오기 전에 최고의 온도에 올라선다고 합니다. 우기가 되면 그때 좀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48도 46도 간다는 거는 요건 좀 너무했죠. 지금 기사 보면 나르는 새가 떨어졌다, 이 정도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MIT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있으면 생존 한계를 초과하는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존에는 보면 러시아 위쪽으로 이렇게 영구 동토라고 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위쪽에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더워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생존 한계점을 넘는 지점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 한계라는 게 그럼 뭐냐? 생존 한계는 습구 온도, 그러니까 물이 계속 증발되는 상태의 온도를 습구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구 온도가 35도가 넘어가면, 인간이 땀을 아무리 배출해도 35도가 되는 온도가 되면, 그럼 땀으로는 온도를 더 이상 식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습구 온도가 35도가 되면은 인간은 거의 생존할 수가 없어요. 땀이 효과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 온도는 건구 온도라고 하는데, 건구 온도로 치면은 한 50% 습도에서 45도가 넘어가면 인간이 6시간을 밖에 있으면 사망합니다. 그게 MIT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MIT가 지정한 곳 중에서 여기 인도 땅의 북부 꽤 넓은 지역이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농사는 당연히 짓지 못하고, 이런 땅이 돼가는 게 인도입니다. 여기 BBC 뉴스에서 제가 본 거 보시면요, 2021년에 인도 어느 정도 되냐, 재작년 기준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시원할 때예요. 폭염으로 생산 활동을 아예 할 수 없었던 게 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장을 못 돌리거나 이렇게 생산을 못하는 일이 계속됐는데, 그래서 재작년에 어느 정도 GDP가 감소했냐, 5.4%. 작년은 더 더웠고 올해는 더 더워지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그럼 더 시원해질까? 아니죠. 내년은 더 더워지죠. 지구온난화는 지금 계속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선을 넘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귤 하면 제주도 떠올리시는 분 많죠. 이제는 제주도 아닙니다. 요즘 귤이 어디서 나와요? 대구에서 나옵니다. 바나나, 해남에서 바나나 농사가 제격이죠. 제주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는 너무 더워서 바나나 같은 거 안 심죠. 제주도에서는 요즘은 망고 심습니다. 망고가 나와. 옛날에 동남아 가면 나왔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망고스틴 이런 거 제주도에서 나온다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더워서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도는 이제 아프리카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확실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 리포트는요, 목표 주가를 25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려잡겠다고 하는데 지금 21만원이죠. 현대의 미래는 인도에 있다. 그래서 인도에서 현대 미래를 찾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현대 미래가 너무 위태롭다 싶어요. 인도에다가 기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리포트가 좀 너무 단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세계 1위 갈 수 있다, 뭐 갈 수 있으면 좋지. 근데 토요타, 폭스바겐을 제친다, 이건 조금 지나친 설레발 같아요. 왜냐면 이 회사들하고 현대차하고 포트폴리오가 거의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차종이 거의 똑같아. 현대 소나타 있으면 토요타 캠리 있고, 현대 그랜저 있으면 토요타 아발론, 크라운 있고, SUV도 현대 투싼 있으면 폭스바겐 투아렉 있고,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은 포트폴리오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토요타 폭스바겐이 망해버리면 현대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 토요타 폭스바겐을 갑자기 추월하고 현대가 올라가고 이럴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떴으면 같이 뜨는 거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듯이 갑자기 200만 대가 하락할 거다, 이렇게 되면 거의 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망하게 되면 우리도 포트폴리오 바꿔야죠. 우리 이거 전기차 전환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 승승장구 희희낙낙, 쟤네들은 좀 힘들다며, 야 우리는 중국에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지롱,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 이대로 가면 똑같이 망합니다. 이거 진짜 이런 리포트가 있을 수가 있나? 이걸 또 이렇게 받아 적는 기자들이 있나? 와, 나 너무 흥분했어? 죄송합니다. 아니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아유 뭐 우리나라 1등, 현대차 1등, 인도에서 잘 팔리길 바라고요. 인도 1인당 GDP가 2,200불인데 22,000불이 아니고 1년 내내 250만 원을 버는 거예요, 한 사람당. 거의 우리나라 80년대 GDP 수준인데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리포트가 왜 이런 리포트가 나와갖고. 다시 판매량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4월 국산차 판매량 보죠. 128,538대입니다. 작년 4월에 비하면 얼마나 팔렸을까? 한 9,000대 정도 더 팔린 건데요. 이게 한 7% 올랐다고 할 수 있네요. 3월 달에는 전년 대비 12% 올랐으니까 3월만큼 많이 팔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돼 있다가 점차 이 폭이 줄어들고 있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만큼 수요가 어느 정도 정체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갑자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잖아. 이건 뭐야? 이거는 반도체 이슈로 차가 못 나왔을 때 그때 받았던 주문을 해소했던 거죠. 이제는 반도체에 별 문제가 없어요. 반도체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생산이 그다지 밀리지 않는 상황. 대부분 차량 주문하면 3개월 안쪽으로 받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려있던 생산 적체, 이것들은 다 해소가 됐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오닉 6 같은 차는 지금 신차인데도 신차 효과가 그다지 많지 않죠. 주문하고 한 달 반이면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자도 올랐고 금리도 올랐고 차값도 올랐고 이러니까 신차 계약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 망하냐? 그건 아니고 올해 소렌토, 카니발 이런 차들이 부분 변경하잖아요. 산타페에도 풀체인지가 나옵니다. 이런 차들 출고되게 되면 다시 또 한번 판매량 급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브랜드별 판매 순위를 한번 살펴보죠. 2023년 4월 가장 못 판 브랜드 어떤 브랜드일까? 두구두구두. 네, 르노 코리아입니다. 1801대. 아니, 르노 코리아가 어쩌다가 6위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좀 심각한 게 전달보다도 800대 이상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다니. 2000대 이하로 파는 건 와, 이건 엄청난데요. 지금 경쟁자들이 잘하고 있죠. 쌍용도 토레스로 잘하고 있고 쉐보레도 트랙스로 어느 정도 판매량을 올리면서 르노가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한 걸로 보여지네요. 르노 도대체 원인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신차가 없다는 것일 텐데요. 르노 신차는 당분간 안 나옵니다. 올해는 안 나와요. 올해 르노 신차가 안 나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경쟁자들처럼 뭔가 이렇게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르노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약간 번데기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나비가 되기 바로 직전, 그런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르노는 수요를 외부에서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느냐? 지리 자동차한테 받았어. 그래서 지금 르노 지분의 30몇 %를 지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30몇 %지만 사실상 50%예요. 왜냐면 삼성카드가 그냥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삼성카드는 지금 이 지분을 어디로 넘기겠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팔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죠. 경영권에 전혀 간섭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르노가 어떤 자동차 회사가 되느냐? 지리 자동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메이커가 됩니다. 볼보라든지 링크앤코라든지 우리가 중국에서 보고 온 지커, 이런 자동차들이 다 지리 자동차 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르노 코리아의 절반 정도의 지분을 지리가 인수하면서 지리가 한국에서 어떤 차를 내놓을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르노의 신차는 CMA 플랫폼이 됩니다. 볼보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데 지리 자동차의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이거는 상당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까지 완전히 회사의 체질을 180도 바꾸는 거니까 그때까지 차를 내놓을 수 없는 환경. 한 1년 남았죠? 내년에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내년까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SM6, XM3, QM6 같은 좋은 자동차들 잘 팔아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5위는 어떤 자동차 브랜드일까요? 바로 쉐보레입니다. 무려 5180대를 팔았습니다. 이야, 5180대 팔았는데 5위야? 4위도 아니고? 야, 대단하네요. 어쨌든 굉장한 판매량을 보여줬고요. 작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도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개월 만에 탈꼴찌. 야, 대단합니다.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75%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 비하면 216%가 올랐습니다. 아니 무슨 비트코인이야? 이게 무슨 일이죠? 자동차 회사가 이런 식으로 판매가 늘어날 수가 있나? 대단합니다. 새로 나온 트랙스 때문인 거죠. 트랙스 나오기 전에 과연 잘 될 것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기대 이상입니다. 대단해요. 저렴한 가격, 우수한 상품성은 다들 알아보는 거죠. 충분한 상품성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쉐보레 트랙스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죠. 트레일블레이저도 페이스리프트를 합니다. 콜로라도도 풀체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또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4위는 KG 모빌리티입니다. 5583대. 이게 주식 거래 재개를 했잖아요. 거래 재개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 한번 볼까요? 아니 주가가 지금 1600원? 그래도 거래 중단 때보다는 훨씬 높은 거예요. 이게 거래 재개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높은 데서 설정이 돼서 그렇지 거기서부터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겁니다. 괜찮을까? 괜찮나? 네, 어쨌든 차를 열심히 팔면 다 해결되겠죠. 지난달보다 판매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좀 많이 줄었어요. 토레스는 그런 대로 팔았는데 다른 차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KR10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저희 영상도 많이 봐주셨는데 이거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쌍용이 내놓은 차가 있죠.
있죠. 렉스턴 뉴 아레나, 렉스턴 스포츠 쿨맨. 수영복이라고? 그래요. 쿨맨. 좀 아쉬운데 브랜드를 만들거나 이런 걸 좀 아웃소싱 할 수는 없을까요? 약간 이름 지을 때 하다못해 온라인 설문조사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쿨맨은 좀 여튼 중요한 건 외관 이렇게 바뀌었고 실내 이렇게 바뀌어서 괜찮아졌고요. 폴란드 이모션 개량해서 새로운 전기차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KG 모빌리티도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포기하고요. 비아디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넣는다고 합니다. LFP 배터리를 넣겠다는 건데 토레스 EVX도 LFP 배터리를 넣는다고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가격을 잘 설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까지는 LG, 삼성, SK 이렇게 배터리 3사들이 우리나라 자동차를 싹쓸이 했는데 이제는 중국산 배터리가 국내에 들어오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네요. 자,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2,187대를 기록했네요. 올해 하반기에 GV80이 페이스리프트로 나온다고 하고요. G80도 페이스리프트 준비 중이죠. 이거 뭐 잘 팔리는 차종이 줄줄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잘 팔리고요. 기본적으로 제네시스가 노리는 시장이 미국, 중국, 중동이거든요. 근데 미국, 중국, 중동에서 판매량이 좀 미국 시장에서 56,000대 조금 늘긴 했네요. 네, 이 정도라면은 잘 될 걸로 열심히 한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는 기아일까요? 현대일까요? 현대입니다. 현대가 이번 달에 많이 팔았네요. 기아가 계속 현대보다 더 많이 판다고 생각했는데 현대가 어떻게 다시 1등을 차지했죠? 54,473대 이렇게 판매했네요. 3월달 판매량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3월에는 61,790대를 팔았으니까 11% 이상 줄었네요. 판매량이 갑자기 떨어진 차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이따가 차종별 판매량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위는 기아입니다. 49,314대. 지금 현대가 기아보다 더 많이 팔고 있는데 기아는 가만 보면 올해는 신차가 지금까지 없었죠. 요번에 신차가 새로 나오는데 그게 EV9. 야, EV9은 판매 대수가 그렇게 많을 차는 아니긴 한데 가격이 굉장하잖아요. 7천만원대에서 시작은 하는데 어느 정도 세팅을 하면 8천만원 중반,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올리면 1억이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가격대긴 합니다. 그럼에도 EV9이 가진 장점이 많으니까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네, 차종별 판매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위부터 볼게요. 55위 쉐보레 트랙스 한 대. 아니, 트랙스가 어떻게 한대? 구형 트랙스니까. 구형 트랙스가 어디 남아 있었나봐요. 그거 하나 등록돼서 한 대. 54위는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5대. 말리부 어디 있었어? 쉐보레 타호, 현대 구형 코나가 각각 25대씩 팔렸네요. 51위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35대를 팔았고요. 구형이죠. 중국에서 저희가 아반떼 N 신형을 봤는데 실내에 달라진 부분은 EPB, 그러니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거, 요게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이제 들어갑니다. 앞부분에 레이더가 있죠. 그래서 아반떼 N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위는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53대. 볼트 EV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단종된다고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차가 지금 나오자마자 단종을 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지난 25일에 GM 실적 발표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메리베라 CEO가 볼트 EV 단종한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올 연말까지만 생산한대요. 메리베라는 뭐 하는 거라고는 뭐 단종한다, 문 닫는다 뭐 이런 말밖에 없어요. 아니 뭐 새롭게 뭘 한다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연말까지만 생산한다는데 굉장히 섭섭하죠. 우리나라에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물량을 가져오고 나서 단종해야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뭐가 돼요? 이거 뭐 제대로 살 수나 있어야지. 저렴한 전기차 나와야죠. 지금 GM이 내놓는 가장 저렴한 전기차를 그냥 단종시켜버린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참 아쉽고요. 49위는 기아 스팅어입니다. 61대. 스팅어는 마지막 생산을 끝냈습니다. 완전히 단종됐죠. 지금 광명 공장에서 스팅어 생산하던 라인에서 이제 EV9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팅어 자리가 너무 섭섭하지 않나. 그 자리는 EV6 GT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다른데 EV6 GT가 되나? 스팅어 모양의 전기차도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 잘해놓고 이렇게 사라진다는 건 너무 아쉽네요. 뭐 사실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일이 꽤 있죠. 벤츠도 요번에 CLS를 생산 중단한다고 하죠. CLS는 4도어 쿠페의 시족격이고 역사를 만든 차인데 이걸 이렇게 단종시킨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아쉽죠. 그런데 이게 모든 자동차들의 미래입니다. 지금 모든 자동차들은 이렇게 하나 둘씩 사라져 갈 거예요.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48위는 KG 티볼리 에어입니다. 77대. 47위는 쉐보레 이코녹스
이코녹스네요. 80대 이코녹스 페이스리프트 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조금 더 올라와야 되죠. 46위는 KG 코란도입니다. 116대. 45위는 쉐보레 트래버스 128대입니다. 44위는 르노코리아 SM6고요. 195대네요. 저희가 이번에 SM6 인스파이어 모델 시승했는데 생각보다 놀랬습니다. 이 옵션 괜찮고요. 출력 괜찮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넉넉한 자동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이게 그랜저나 K8이다 생각하면 굉장히 싼 거고 소나타다라고 생각하면 좀 비싼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43위는 KG 티볼리입니다. 220대. 42위는 KG 렉스턴 259대입니다. 41위는 쉐보레 볼트 EUV네요. 283대. 와, 볼트 EUV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니까 이거는 좀 나오겠지 했는데 단종된답니다. 이걸 단종을 해. 이게 말이 되나? 볼트 EV는 그래도 나온 지 좀 된 차를 페이스리프트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종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볼트 EUV는 지금 나온 지 2년입니다. 2년 만에 단종되는 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 몇 년 기다린 거야? 1년, 2년 기다리셨는데 그러고서도 아직도 못 받아서 지금 막 받고 있는데 이제 300대 채 안 되잖아요. 이 정도 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단종 못 받으신 분들도 참 허탈할 것 같고 이미 받은 분들도 아니 의사 양반 내 차가 단종이라니 이러면서 정말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GM 왜 이렇게 뭘 했다 하면 이렇게 자꾸 포기를 하는 걸까?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었다가 한 2년 만에 단종시키면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이게 애초에 자동차 만들 때 잘했어야지. 이게 계획을 이 정도도 못 세운다? GM같이 큰 회사가? 뭔가 좀 크게 잘못된 거죠. 이러면서 지금 테슬라를 욕해? 테슬라는 지금 단종된 차가 뭐 있어요? 지금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다 잘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 막 나간다는 테슬라도 이렇게는 안 해. GM 진짜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리고 공장도 막 그냥 폐쇄해버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장도 지금 이거 폐쇄하면 큰일 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들잖아요. 지금 GM 근로자들도 얼마나 불안할 거야. GM 좀 계획을 잘 세우고 좀 제대로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메리베라 괜찮은 거야? 네, 40위는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307대. 왜 307대냐? 창고에 숨겨놓은 차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단종 반년 전에 했죠. 반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재고가 있어서 아직도 이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 GM 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죠. 이거 팔리는 차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미리 해놓은 거고요. 제가 만약에 한국 GM이면 본사가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계속 만들 것 같아요. 계속 만들어야지 이 정도면. 자, 39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327대. 넥소는 판매 대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지난번에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즘 들어서 수소 누가 관심을 갖냐, 수소가 미래다 했던 얘기들 다 이렇게 주워담고 있는데 그래서 될까? 처음부터 조금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가지 실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부가 지금 넥소에 한 대 팔릴 때마다 보조금을 무려 3,000만원에서 3,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3,5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거 3,500만원 줘야 됩니까? 줄 이유가 있어요? 전기차 같으면은 사실 줄 이유가 있지. 전기차는 그래도 그레이 수소는 아니잖아. 이건 그레이 수소예요. 이거는 가스에서 나오거나 계질에서 나오거나 이산화탄소를 막 내뿜으면서 나오는 그런 수소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조금을 줄 이유가 과연 있는가? 이게 보조금이라는 건 어느 정도 주고 나면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되는 게 보조금을 주는 이유죠. 근데 이거 넥소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순간 딱 끝나는 그런 차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게 명분이 없어요. 명분도 없는데 이걸 계속 주는 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가? 이 소비자를 위한 건가? 우리나라를 위한 건가? 아니면 현대차만 위한 건가? 현대차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꽃감 빼먹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만들 때마다 나라에서 3,500만원씩 주시네. 어휴 감사해라 이러면서 7,000만원짜리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고요. 넥소 보조금을 전기차 수준으로 빨리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7,000만원을 팔 거 아니에요. 넥소 보조금 제발 좀 낮춰주시고요. 전기차 설치 보조금은 제발 좀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38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379대 관련돼요. 제네시스 G70은 페이스리프트를 또 앞두고 있죠. 페이스리프트 했는데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페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38위에서 크게 올라갈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뒷좌석에 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겠죠. 37위는 기아 K9입니다. 422대. 기아 K9은 요즘 들어서 앞부분을 보면 볼수록 예뻐요. 그런데 뒷부분은 램프가 약간 처진 느낌이 살짝 있죠. 근데 그게 포르쉐 같은 차를 타고서 따라가다 보면 꽤 적당한 위치거든요. 약간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이 이 차를 봤을 때 예쁘게 보이는 거 보면 스포츠카를 하나 갖고 세컨카로 K9
라인 사라 이런 의도인가? 그러지 않고서야 선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조금 수상하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 36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449대. 야, 베뉴 판매량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캐스퍼가 나오고 이 중간에 끼면서 좀 애매한 차가 됐죠. 35위는 기아 니로 플러스입니다. 475대. 주로 택시로 팔리는 차인데 택시의 인기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 정도 판매를 거두고 있는 것 같네요. 34위는 기아 모하비입니다. 485대. 모하비도 단종설이 솔솔 나오고 있죠. 근데 모하비는 그래도 단종이 그렇게 급하진 않은 게 여기는 파워트레인도 군용으로 사용되고 엔진도 군용으로 사용됩니다. 군용으로 사용되는 거 뭐 군용 납품 안 할 거야? 안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파워트레인과 엔진이 기아에서는 이 모하비에만 들어가니까 모하비를 제외하고 나면 군용차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하비는 에이 그냥 뭐 돈은 못 벌지만 그냥 냅두자 이런 게 되는 차인 거죠. 기아 모하비 디자인 보면은 꽤 예쁩니다. 앞부분 이렇고 뒷부분 이렇고. 저는 이거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급할 것 없는 자동차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33위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530대. GV60은 신차가 나오고부터 한 번도 빛을 못 봤던 자동차인데요. 여전히 33위에 머물러 있네요.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가격에 그래도 고급스러움이 충분히 있다는 거,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라는 게 어느 정도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와 기술적인 차별점이 그다지 없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32위는 르노 코리아 XM3입니다. 612대. XM3는 여기 있을 차가 아니죠. 이거 가성비 좋은 자동차인데 트랙스하고 같이 묻어서 쭉 올라갈 필요가 있는 차인 것 같은데 르노가 마케팅을 너무 못하고 있죠. 르노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최소한 팔아야지. 그리고 르노가 또 못하고 있는 게 있죠. 마스터는 이거 되는 차입니다. 이거 노력하면은 노력한 만큼 올라와요. 르노가 왜 마스터를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31위는 현대 소나타입니다. 629대. 소나타 살아나고 있죠. 게다가 소나타는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오늘 시승하고 왔는데 시승기 아마 이미 나왔을 걸로 예상되고요. 꽤 멋집니다. 디자인도 반응이 나쁘지 않고요.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루스 중고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왜 우루스가 동네북이야? 우루스 지금 3억짜리 차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저는 우루스 닮았다고 안 그러는데 가차님이 우루스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30위는 기아 K3입니다. 670대. 29위는 르노 QM6입니다. 994대. 28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1023대. 제네시스 G90이 1000대를 넘어요. 1억짜리 차인데 1000대가 넘는 거 대단하죠. 한 달에 1000억씩을 벌어다주는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네시스 G90 하면 노인들 타는 차라고 생각했어요.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만 탄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아티스트들도 많이 타고 굉장히 넓은 폭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댕동님도 제네시스 G90 타시더라고요. 꽤 스타일리시하게 잘 나와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1042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가만 보니까 트랙스의 판매가 올라가면서 트랙스를 보러 매장에 오신 분들이 아니 저건 뭐예요? 저건 트랙스보다 더 위급입니다. 그러면 그럴 바엔 하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신차가 나오면 자동차 브랜드 전체가 먹고 사는 거죠. 신차가 나온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트레일블레이저 작년 10월 이후로 처음으로 1000대를 넘겼고요. 이제 페이스리프트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확실히 더 좋아지는 게 기대되네요. 26위는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1316대. 잠깐만, 아이오닉 6 지금 판매가 너무 부진합니다. 지난달에 2200대 팔았거든요. 근데 2200대 판 것도 신차라기엔 조금 초라한 결과였는데 지금 감소폭이 거의 1000대가 줄었어요. 이 정도로 줄어든다는 건 조금 심상치 않은 신호로 보여지는데요. 심지어는 지금 전기차 같으면 주문해놓고 몇 개월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오닉 6는 좀 예외입니다. 재고 할인이 있어요. 지난달에는 7% 정도 할인해줬는데 이번 달에는 8%까지 할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로 판매가 줄어든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데 현대가 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이라도 조금 낮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택시로 너무 많이 팔리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디자인에서도 이 뒷부분이 특히 문제인데 뒷부분에 뭔가 수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오닉 6는 지금 조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번 충전으로 가장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거든요. EQS보다 더 멀리 가요. 이렇게까지 멀리 가는 자동차는 지금까지 없었다. 경제적으로도 꽤 경제성이 높은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아이오닉 6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뒷모양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혹시 내 기분 탓인가 라고 생각하고 두 번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차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자, 25위는 현대 소나타 뉴라이즈입니다. 1603대. 뉴라이즈는 다 택시인데요. 택시가 1600대나 된다고 상당히 높네요. 전기 택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LPG 택시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고 있네요. 역시 차는 내연기관인가? 아시다시피 K5 택시 단종
엄청됐고요. SM6는 택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K8이나 그랜저 택시를 사지 않는 이상 소나타 택시를 사는데, 이렇게까지 택시로 많이 팔릴 거면 택시 운전자들을 위해서 좀 차를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택시로 소나타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반떼도 살 수 있어요. 아반떼가 지금 크기가 커지면서 중형 택시로 선택 가능합니다. 택시로 사시는 분들 한번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반떼 택시 좀 나오긴 했었죠. 근데 그건 준중형 택시라고 해서 택시 요금이 더 쌌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소나타하고 똑같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차값이 조금이라도 싼 아반떼로 택시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비도 더 좋을 것 같고. 자, 24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2120대. 23위는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2123대. 22위는 기아 모닝이네요. 2164대. 모닝은 지금 구분 변경이 코앞에 있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 헤드램프가 완전히 바뀌었죠. 와, 이 정도로 변한다고? 지난번 페이스리프트가 사실 크게 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번에 페이스리프트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비춰집니다. 캐스퍼한테 조금 밀렸던 거 회복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네요. 사실 모닝 같은 자동차 그거 놔둬도 팔리는 거고 안 놔둬도 팔리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쨌든 경쟁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사실 경차에 투자를 조금 해야 될 이유가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약간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싼 차를 사는 사람과 정말 저렴한 차를 사는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요 중간에 있는 차들은 많지만 요 저렴한 차가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모닝이 그 자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21위는 기아 EV6입니다. 2694대. 포터 봉고 빼면요, 지난달 국산차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했네요. 이 포터하고 봉고는 빼고. 네, EV6 대단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달하고 비교하면 판매량이 10% 정도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전기차 중에서는 지금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부터는 20위권입니다. 20위권 이내로 들어왔다면 상당히 잘 판 자동차라고 볼 수 있죠. 20위 어떤 차일까요? 두구두구. 기아 K5입니다. 2739대. 소나타가 나온다고 해서 K5 인기가 조금 사그러들 줄 알았더니 여전하네요. 19위는 제네시스 GV70이고요. 2766대를 팔았네요. 18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2774대. 잠깐, 산타페는 신형이 나오는 걸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타페 신형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릴 가운데 이 부분에 불이 들어와요. 일자 램프 중에 제일 예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쁘게 잘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옆모양은 너무나 디펜더를 닮았어요. 사실 이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중국차 보고 야 이게 뭐 베낀 것 같고 이게 뭐 베낀 것 같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소비자들 분명히 이거 보고 디펜더 베꼈다고 할 텐데 그래도 괜찮은가?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렴하게 디펜더 살 수 있으니까요. 야, 잠깐, 이렇게 되면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건가? 자, 17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2916대. GV80도 페이스리프트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차고, 그리고 이거 쿠페형 자동차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야, 어떤 식이 될까? 누구보다 저희가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먼저 리포트 할 테니까요. 저희 모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16위는 쉐보레 트랙스입니다. 3072대. GM이 얘기하는 건 쉐보레 트랙스가 아니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랑 거의 비슷한 차가 SUV가 있어요. 트레일블레이저가 있으니까 이 트레일블레이저하고 서로 겹치는 차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CUV야. 트레일블레이저가 SUV고 이건 SUV 아니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네 기분 탓이야. 전혀 다른 차야, 전혀 다른. 이렇게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판매량에서 정말 놀랍죠. 3000대 넘게 판매하면서 판매 대수 16위에 올라섰네요. 트랙스 정말 효자죠. 팔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쉐보레를 꼴찌 브랜드에서 4위 브랜드로 이렇게 끌어올렸죠. 디자인도 이 정도면 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내도 환골탈태했다고 볼 수 있어요. 대단한 수준이죠. 자, 어쨌든 지금 이 차 저희가 시승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XM3하고 비교할 거면 시승차를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님의 차를 빌려서 XM3하고 비교 시승을 했고요. 왜지? 왜 비교 시승하면 안 되는 거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 곧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5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3407대. 14위는 현대 캐스퍼네요. 3420대. 이야, 대단한데요. 캐스퍼 판매량 이렇게 높은데 지금 기사를 보면 판매량 급감 이렇게 써있어요. 판매량이 지금 172대 늘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양호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까지 나쁜 수준인가? 지금 판매량 그래프를 보면요, 그렇게 급감한 수준이 아닌데요. 원래 캐스퍼는 한 4000대 팔던 차예요. 그래서 4000대 가다가 지금 3700대면은 나쁘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도 아니에요. 지금 캐스퍼는 무한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계속 할인이 되고 있는데 뭐 계속 할인폭을 더 조절하면서 이 정도 팔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13위는 KG 토레스입니다. 3553대. 아니 잠깐만, 토레스가 왜 13위에 가 있지? 지난달에 4위였잖아요. 갑자기 13
13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판매량 절반이 됐어요. 3월달에 6,595대였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대기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돼서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걸까요? 신차 효과가 줄었나?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래도 이 정도라면 상당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15위라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날고기는 현대기아를 다 제치고 15위라니. 아, 훌륭합니다. 누적 판매 순위를 봐도요. 이 토레스는 올해 5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지난달에 판매량 줄어든 거는 아마도 뭐 렉스턴 신형이나 렉스턴 스포츠 쿨맨 이런 것들을 생산해야 되니까 생산량을 좀 조절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전기차 토레스도 계약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토레스 돌풍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12위는 기아 K8입니다. 4011대. K8도 판매량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13위는 D 올류 코나 판매량 4000대에 올라섰네요. 사실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막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올라서진 못했는데 원래 있던 코나에 비하면 100배 났습니다. 가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코나는 가격 조정을 조금 해줄 수 없을까? 약간 옵션이라도 조금 상향시켜줄 수 없을까? 뭐 그런 기대가 되네요. 애초에 코나를 왜 이렇게 비싸게 했어? 자, 다음부터는 10위권입니다. 10위권 자동차들은 정말 훌륭한 자동차들이죠. 자, 10위 두구두구두 10위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입니다. 4096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또 인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4112대. 투싼 인기 다시 올라왔어요. 투싼이 한때 좀 사그라드나 싶더니만 야, 이게 역시 투싼이 짱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아마 코나가 매장으로 많은 소비자들을 불러온 것 같고 이 매장에 왔을 때 코나와 투싼의 가격이 거의 똑같다 이걸 보시고서 이럴 바엔 하면서 투싼으로 많이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도 투싼의 디자인이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8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4119대. 셀토스 인기 여전합니다. 지금 소형 SUV들 트랙스도 나오고 여러가지로 경쟁이 심화됐는데 그런데 셀토스는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네요. 이 와중에 2024년형 셀토스가 나왔습니다. 뭐 바뀐 게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10에서 30만원 정도 올랐다고 하네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야 되나? 인하까지는 제가 바라지도 않는데 동결이라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4158대. 레이형 여기서 왜 나와요? 이분이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레이가 정말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죠. 이거 사골이잖아요. 게다가 완전 새로운 경차 캐스포가 있는데 왜 레이가 캐스포보다 거의 1000대를 더 판다는 건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만 해도 사실 차 하나를 회사차로 사야 된다면 레이를 살 것 같아요. 경차를 산다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가장 실용적인 이유에서잖아요. 경차라서 막 너무 귀여워서 혼다 S660 같이 막 이런 귀여운 경차든가 그런 거 아니면 사실 경차라는 건 그냥 실용적이면 되는 거죠. 레이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잖아요. 조수석 접히잖아요. 높이가 그냥 막 이만하잖아요. 거기 막 짐을 막 때려 넣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을 자랑하죠. 그래서 레이 같은 자동차는 지금 없잖아요. 경차라는 공통점만 빼면 캐스퍼도 경쟁 모델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레이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4573대. 야, G80 제네시스 최고 인기 차종이라고 할 수 있죠. 작년에 월간 판매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랜저 보면은 성공한겨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G80 정도 돼야 성공한겨?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G80 요번에 페이스리프트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도 판매량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 굉장히 놀랍게 보이기도 합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 예상도가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위는 현대 더 뉴 아반떼입니다. 5243대. 야, 아반떼 대단합니다. 출시를 하자마자 판매 순위가 5위가 됐어요. 이번에 아반떼 그렇게 디자인이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지만 꽤 많은 부분이 다듬어졌죠. 그래서 기존의 아반떼 디자인 예쁜데 요건 조금 아쉬워 했던 분들이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된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문제인데요. 가격은 트림별로 94만원에서 156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너무 오른 것 같은데? 그래도 현대 세단 중에 가장 저렴한 차고요. 시작 가격이 아직도 2천만원대다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소비층들이 이 아반떼를 계속 선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6282대. 스포티지 지금 신형 스포티지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죠. 왜냐면 나온 지 2년이 됐는데 계속 신차 효과를 누리고 있죠. 기아의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기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스포티지다. 기아의 얼굴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희만 해도 지금 아반떼를 팔고 차를 하나 살까 하고 있는데 스포티지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다른 차가 없어.
일단 공간 넉넉하고 옵션 풍부하고 디자인은 뭐 호불호가 있을 테니까 어쨌든 이유가 있으니까 잘 팔리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3위 기아 카니발입니다. 6,481대. 3위? 아니 카니발이 3위? 미니밴인데 어떻게 3위를 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별로 없어요. 미니밴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는 중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인도는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카니발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리나? 많이 있겠죠. 뭐 자가용으로도 사실 3명 이상이 되면은 카니발, 학원차로도 카니발, 택시로도 카니발.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카니발이 그런 용도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카니발 이거 만드는 입장에서 소비자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택시로 그렇게 많이 팔리면 카니발 LPG로 내놔야죠. 택시로 사시는 분들은 카니발을 사서 다 LPG로 개조하거든요. 그거 해줘야지. 제조사가 그걸 왜 안 해줘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카니발이 이렇게 잘 팔리면 요거에서 조금 세그먼트 다른 걸 내줘야죠. 카니발보다 조금 낮은 거. 현대차도 이런 비슷한 거 나와야죠. 스타리아 17위에 있는데 스타리아보다 작은 차가 하나쯤 있어야죠. 좀 더 승객 위주의 차. 중국에 쿠스토라는 차가 있어요. 쿠스토가 바로 이 카니발을 조금 줄여놓은 것 같은 차인데 그거 우리나라에 있어야죠. 현대가 그 차를 내놓으면 카니발 시장을 상당히 잡아먹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아니 설계 다 돼 있고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왜 안 만들어? 그 카니발이 올해 또 페이스리프트까지 합니다. 굳이 페이스리프트를 해? 사실 카니발은 우리나라에서만 잘 팔려서 되는 차는 아니죠. 카니발의 주력 시장은 미국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카니발 인기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게 사실 미니밴의 인기가 상당히 줄어든 건데 그렇지만 퍼시피카나 이런 차들의 인기가 그런 대로 있는 걸 보면 시장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카니발을 좀 더 스포티하게 바꿔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중요한 게 올해는 산타페가 굉장히 강인한 느낌으로 7인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카니발 시장을 조금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가격은 제발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에서는 페이스리프트가 그다지 기대되지 않는데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나올 거라서 그건 기대가 크네요. 이제 단 2대 남았는데요. 그랜저 소렌토 중에 1위는 어떤 차일까요? 2023년 4월 우리나라 가장 많이 판매된 차 1위는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9,997대를 팔았습니다. 10,000대에서 3대 빠지네요. 야, 훌륭합니다. 그랜저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디자인이 이상하다, 문제가 많다, 여러가지 얘기들 나오지만 판매가 이렇게까지 많이 되는 자동차는 지금까지는 없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랜저 파워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랜저 파워 대단하고요.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정말 원톱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잘 팔리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도 좀 팔리면 좋겠는데 요거 그대로 미국에 좀 갖고 가서 팔면 안 됩니까? 중동에서도 좀 팔렸으면 좋겠고 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자동차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좋은 면도 있죠. 품질 이슈. 지금 12번째 품질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심각하죠.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길 바라겠고요. 해결만 잘 된다면 사실 뭐 리콜이나 무상술이나 이런 것들 크게 전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해결해 주길 바라겠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어떤 거냐?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랜저는 지금 그랜저라서 잘 팔리는 것도 물론 없지 않겠지만 하이브리드라서 잘 팔리는 게 커요. 자, 하이브리드가 잘 팔린다며? 라면서 차를 만들어 줘야죠. 어떤 차를 만들어야 되냐? G80 하이브리드 만들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안 만들죠?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있어야죠. 개발을 안 해서 바로 전기차로 전환할 거기 때문에 아니 그거 해야지. 아니 전기차로 전환은 하지만 그 와중에 하이브리드 지금 이렇게 잘 팔리고 있으면 하이브리드 내놔야죠. 아니 우리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왜 이렇게 안 팔리지? 브랜드가 잘못된 건가?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들 얘기하시고 광고에다 비용을 막 쏟아붓고 계신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이브리드가 없어서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시에나나 혼다 오디세이나 잘 팔리는 거 하이브리드가 있어서, 지금 소렌토도 이렇게 잘 팔리는 거 하이브리드가 있어서입니다. 2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지금 소렌토가 이렇게 잘 팔리는 거 이것도 이유가 하이브리드가 있어서죠.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가장 잘 팔려요. 소렌토 아쉽게 2위 한 것 같은데 그랜저에 비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 같으면 당연히 기업의 임원용으로도 팔리고요, 택시로도 팔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겠죠. 사실 임원 입장에선 소렌토 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임원이 SUV 사겠다고 하면 조금 눈치가 보여요. 약간 이게 임원이라고 하면 회사의 공적인 자리에 출퇴근하러 타는 건데 근데 소렌토를 타면
뭔가 회사 돈으로 너는 차를 뽑아줬더니 주말에 놀러 가려고 그거 뽑는 거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SUV를 기업에서 이렇게 뽑아주는 차로 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남들이 보는 시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소렌토가 기업용으로 조금 어렵죠. 이거 아마 법인 판매 비율을 비교해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소렌토도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코앞에 두고 있죠. 그런데도 판매량이 지금 2위. 대단합니다. 사실 소렌토는 나온 지가 3년인데 나온 지 3년 된 차가 지금 그랜저하고 비슷한 순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거 소렌토 정도 되면 금형비 다 뽑았죠. 지금부터는 다 버는 돈인데 진짜 효자입니다. 자동차 회사는 돈 버는 방법이 딴 게 없어요.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같은 차를 계속 찍어내는 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렌토나 카니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아차가 영업이익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 테슬라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삼성증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아 잘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4월 국산차 판매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신차가 나오는 게 분위기 반전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 차들이 나오면서 지금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요. 자동차 회사들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이 심화될수록 더 좋은 차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좋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초반에 우리나라 자동차 막 최고다, 세계 최고 1위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멘트를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1위 되면 저도 좋은데 부정적인 말씀드렸던 거 죄송하고요. 정말 우리나라 자동차가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페이스리프트들 쏟아질 테니까 기대가 그냥 큽니다. 금방이야 금방.